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4월 2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현대사료에 이어서 한일사료가 5연상을 가는 대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IMF 총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해 또다시 빅스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5월 금리 인상은 0.5%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빅스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대한 역할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흐름인데요. 어느덧 이제 3%에 임박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세력주도 아니고요. 엄청난 속도로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장의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의 기술적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인데요. 지난번 1차 투매의 자리, 이 자리를 회복 시도하고 깨지고 회복 시도하고 또 깨졌는데 이번에 깨질 때 또 좋지 않았던 것은 개불 동반해서 14,000을 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시 또 저점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저점 확인 과정에서 지난번에 채권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을 떠서 강하게 급반등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무참히 이 자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대감에 대한 것들은 소멸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기술적으로는 계속 변동성이 큰 시장을 나타낼 것이다.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이제는 반등 다음 반등보다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고점을 만들고 뚫겨 만났던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의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긴축이 시작되고 긴축 속도까지도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 속에서 계속 변동성은 큰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져요. 미국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더 취약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고점 진입 시도를 하고 있어서 1250원이 코앞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더 강한 흐름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 쇼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분위기는 계속 지속성을 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대형주 시장은 좋지 않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흐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나마 중대형주 쪽, 방산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SOL 같은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종목들만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개별주 매매가 되는 투자들은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한일사료의 모습인데요. 한일사료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는 현대사료가 정말 점상을 가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 세력들은 제2, 제3의 현대사료, 한일사료를 또 노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후보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후보군이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 쇼크에 해당하는 업종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뉴스도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앞으로도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군 중에서 수급이 급속도로 붙으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 관찰해야 될 거고요. 시가총액 측면에서 1,000억 미만대에서 1,000억 초반대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력들이 움직이기가 좋은 거죠. 물량 관리도 될 거고요. 그리고 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한일사료, 현대사료 다 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가운데서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최근 이렇게 1차 시세 이후에 눌림목이 깊어질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차 시세가 100% 이하인 종목이 추가적 시세를 낼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인도네시아가 식용 팜유 수출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품귀 현상이 나와서 자국 내 유통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수출마저 중단한 경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이 전 세계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쇼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보면 사조 대림이 사조 해표하고 합병을 했었죠. 그래서 해표 시경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2,900억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1,000억 미만이나 1,000억대 초반이 좋다는데 얘는 거의 3,000억 가까운 종목이잖아요. 물론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가벼운 종목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종목 중에서 신송홀딩스가 있습니다. 이미 시세가 크게 났죠. 자, 바닥이 5,000원대였는데 이미 10,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더블이 난 거죠. 분명히 충분히 시세가 났음에도 계속 글로벌 공급망 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한일 사료가 꺾일 때가 중요합니다. 한일 사료가 급등한 이후에 꺾일 때 이 종목들도 같이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 이후에 다시 급등할 때 한일 사료가 갈 것이냐? 한일 사료보다는 이미 좀 가볍고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세력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으니까 계속 관찰을 하고 한일 사료가 조정받고 꺾였을 때 과연 수렴점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세 이후에 조정이 어떻게 나오고 한일 사료가 꺾여야 됩니다. 아니면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서 둔화 흐름이 나왔을 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샘표가 있죠. 샘표 장류, 콩도 마찬가지로 대두가 급등, 공급망 쇼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샘표도 시가총액이 1,500억대입니다. 자, 1차로 시세를 한번 줬고 계속 꼬리가 달리니까 매물 부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구간이 나와야 되죠. 지금은 세력들의 수급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그 구간까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런 팜유 관련도 말고도 글로벌 공급망 쇼크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수산물 쪽이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급등락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멀미날 정도로 급등락하는데 고점 부담을 다 안고 있죠. 양봉도 캔들이 길지만 음봉도 캔들이 상당히 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데 저점 대비해서 고점 더블 가지 않았어요. 아직요. 시가총액은 1,1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수급이 장악이 되면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한성기업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수급이 장악이 안 되다 보니까 피레침 운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가니까 긴 꼬리 달고 긴 꼬리 다는데 완전히 세력들의 수급이 장악이 안 됐다는 소리죠. 시총은 600억입니다. 동원수단도 마찬가지죠. 시총이 600억짜리. 계속 피레침 운봉, 긴 꼬리 달리고 긴 꼬리 달리고 물량 부담 받다는 소리예요. 저런 물량을 장악하려면 충분한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력들의 수급이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주가 죽었을 때, 대장주가 꺾였을 때 다 같이 꺾이느냐 아니면 한번 꺾였다가 수렴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강세로 튀어나가냐를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미리 종목들을 골라놓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흥분하고 시세에 막 편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대장주들은 다 등장을 한 거니까요. 그 대장들이 꺾이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그것을 대체하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만 일반 투자들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자 한 줄 요약. 한일 사료가 꺾일 때가 기회가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